고속버스 터미널인데, 그 68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뚫리고 6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고속버스 이런 운행권들이 만들어져요, 노선이.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삼화고속이라든가 이런 그 고속도로 그 운행하는 이제 그 고속도로 회사들이, 고속 회사들이 생기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노선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대한항공이 하는 한진, 광주에 기반한 광주고속, 금호로 바뀌었죠. 천일고속, 중앙고속, 동양고속, 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요. 많은 경우가 이제 그 군에서 퇴역한 예비역 장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 터미널들이 서울 그 종로 중구 일대 한 8군데에 나눠져 있었어요. 한지는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기 그 남대문 경찰서 부근에도 도동에도 있었고, 일지로 상가에도 있었고, 충무로에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동대문 앞에 지금 메리어트 호텔 그 자리도 터미널 자리였고,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그 불편하던 차에 75년도부터 저기 사대문 안에 있는 인구를 유입을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강남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다가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5만 평 부지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만 평은 고속버스 터미널, 1만 평은 저기 그 주차장, 1만 평은 택시 이제 정류장 겸 뭐 이런 택시 터미널 비슷하게 이렇게 구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토지 매각을 하고 불안을 했는데, 그러던 차에 경부선과 호남선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만 평 정도씩을 나눠서 저기 됐는데, 여기는 이제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조합 이렇게 해서 그 8개 그 여객사들, 고속버스 회사들이 조합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짓게 됩니다. 79년부터 공사해서 81년 10월 달에 이게 완공이 돼요. 10층 건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호남선 터미널은 어떻게 되었냐면, 당시 이제 그 광주 출신의 그 율산 실업이라고 신선호라고 하는 분에게 땅을 한 19,000평 정도를 불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12층 건물로 굉장히 이 건물보다 오히려 더 산뜻하게 지으려고 했으나 중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요. 그래서 3층 가건물로 이렇게 건설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보면 당시에 이제 그 영호남 지역감정, 호남차별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서울에 오면 이게 딱 그걸 상징하는 공간으로 고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랬던 역사들이 있고요. 그러던 차에 저 건물, 호남선 건물은 92년도에 율산실업이 부도가 나서 쓰러졌다가 80년대 어떻게 저게 살아남았냐면, 그 율산그룹에서 저 토지를 인수를 해서 서울시에 돈을 다 못 냈어요. 그래서 채권단이 저걸 압류를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88년 이때부터 율산 그 그룹의 신선호 회장이 자기 지분이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인수를 해서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짓겠다고 재기의 발판으로 해서 추진을 하던 곡절 끝에 결국은 이 부지를 신세계 쪽에 넘깁니다. 그래서 건설되었고,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강남점이 들어와 있고, 1층과 2층만 터미널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는 이제 메리어트 호텔이 34층으로 2000년에 이제 이 건물이 준공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김대중, 그러니까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 터미널에 형성되었던 지역감정의 상징성은 사라졌는데, 오히려 이 공간은 좀 불신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건물은 그래서 81년에 만들어져서 아까 이제 올라오면서 말씀드렸지만 2층과 3층이 하나로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과 5층이 통으로 되어서 버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 타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적이 있었는데 4층, 5층은 88년도에 이 버스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 해서 폐쇄가 되었고 92년도에 2층, 3층은 폐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10년도에 공중정원을 이렇게 옥상정원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 터미널에는 이제 2000년도에 영동선 노선까지를 이 조합이 사갖고 경부선, 영동선 터미널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랑은 1978년 대학로 훈해진흥원 건물이 있는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그 남관이라든가 노영국 이런 유명한 화가들의 전시회를 기획해서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0년대 청담동 쪽으로 넘어와서 청담동 분점을 만들었다가 거기로 이사를 온 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이사하면 이 건물 아마 소유를 하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여기로 옮겨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화랑의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80년대 좀 그 민중미술 전시회를 주관하고 개최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고, 또 90년대 이후에는 중국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런 전시회를 기획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열려진 형태의 그런 그 전시와 기획들을 해서 주도해 오고 있는 그런 화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2019년에 여기 추가로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건 서울시에서 강남권에 미래유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종로 충구에 비해서는 좀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미래유산으로 좀 지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그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건물이에요. 85년도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88년도에 완공을 해서 그 법원이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왔고요.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청역? 그 전까지 법원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세요? 서울 시립미술관. 맞습니다. 서울 시청은 아니에요. 시립미술관. 시청 옆에. 그래서 거기 덕수궁 돌잡기를 걸으면 이혼을 한다, 뭐 헤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 법원이 있어서 그런 말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88년도에 이주를 해왔고요. 이 건물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쪽은 서울시가 원래 이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저쪽 검찰청사 있고 대검찰청 있고 이런데 이쪽 부지에 서울시가 서울시청사를 새로 지으면 이쪽에다가 시청을 짓자 하는 계획들이 70년대 말 80년대에 추진되고 있었는데, 검찰 건물하고 이 법원 건물이 들어오면서 이 건물을 서로 바꾸게 돼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이 건물을 보면 좌우 대칭 구조입니다. 동관, 서관, 주관에 이런 큰 기둥이 있고요. 그래서 양쪽의 균형상 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건축 설계상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법은 또 추상 높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권위를 상징하려고 여기 보면 20층 높이인데 권위적인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특히 가운데 저기 기둥 두 개는 이따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서 알루미늄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건물의 권위를 더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법원 건물이 있으면 그 옆에 검찰 건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지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제강점기부터 그런 형태로 지어졌어요. 일본도 그런 구조예요. 행정편이 아주 단순하고 뭐 이렇게 비유하면 도둑놈 잡아서 구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거 그 옆에서 그런 행정편의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인데 이게 그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건물을 그렇게 나란히 짓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또 갖게 됩니다. 여기는 2013년에 예술의 전당 전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5번째인 저기 국립국악원은 저쪽에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2015년에 별도로 여기 중에서 이제 특화해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개발만 쭉 해오다가 80년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 입안했던 건 그렇고요. 그리고 80년대의 경제성장에 기반해서 좀 이제 물적인 토대가 구축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문화적 소양에도 이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90년대 들어서니까.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예술의 전당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훈민정부라고 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그러한 인문학적인 이런 그런 요구들이 나타나는 거에 부응한 결과가 예술의 전당의 하나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이러한 문화예술의 공간이 서울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아주 외곽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여전히 세종문화회관이 있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여기 이제 오페라 극장도 있고 국악당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서예관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이러한 공간들은 도심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이는 저 삿갓 모양의 삿갓을 형상화한 오페라하우스가 이 예술의 전당의 중심 건물에 해당하는데 저 건물을 설계한 분은 김수근의 제자인 김석철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이따가 뭐 들어가 보지는 않을 거고요. 건물만 이렇게 보는 걸로 오늘 답사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살피는 것으로 대신해야 될 것 같은데 저쪽 편에는 국립국악당 이제 정면을 보면 보입니다. 저거는 이제 51년도에 한국전쟁 시기에 부산에서 국립국악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고요. 전쟁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종로구 읍리동에 있다가 70년대 지금 저기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 안에 있다가 8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국립국악당이 개설해서 저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국악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전시도 하고 하는 공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 예술의 전당은 3차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88년 2월 달에 국악당하고 서예관이 먼저 완공이 돼요. 그래서 준공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술관을 90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차 완공은 오페라하우스를 93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해서 전체가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예술의 전당은 완공이 되었고요. 서초구에 있는 6번째 서울 미래유산인 산풍참사 수모탑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좀 아픔의 역사도 새롭게 조망되고 기억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양재 시민의 숲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곳에 유령탑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삼풍 백화점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작은 표석 하나라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노력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시간 동안 오늘 서울의 남쪽 미래유산 답사를 이곳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